국회를 통과한 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미 없는 시간 끌기로 국민들의 요구를 지연시키자 결국 민주당이 특검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여러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임기를 10일 앞두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언론에 연락을 취해 윤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실은 여론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정보를 흘린 적이 있어 이번 거부권 행사도 같은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당시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을 다루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야당의 반발이 강해 눈치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련 정보를 흘린 점을 보면 윤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국무회의 이틀 전에 일부러 거부권에 대한 정보를 흘려 여론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야권은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들이 특검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지도부는 21일 전화에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꾸준히 용산을 압박해왔습니다. 또한 조국 대표도 인터뷰를 통해 용산을 겨냥하며 최상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밝혀지고 수사에 불법 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우병우 수석 등을 수사할 때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기소와 처벌은 임기 후에도 가능하지만 탄핵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윤 대통령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특검을 막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스스로 탄핵 사유에 부합함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이를 재결하는 과정에서 더 힘이 강해진 22대 국회가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총 200석을 가진 야권이 재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정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들은 대통령실의 공개적 행동이 줄어든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특검이 확정된 상황에서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동시에 연예계에서 거대한 논란들이 터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용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여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김건희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견제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조국 대표가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용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모로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특검이 시작되고 자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정권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각자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20일 오전 11시에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앞서 조국 대표는 한 발 더 빨리 대통령실 앞으로 나아가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조국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만 행사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답답한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공수처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답한 것에 대해 조국 대표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아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다. 그럼 윤석열 검사는 불법에 동조한 것인가? 좀 제대로 갖다 붙였으면 한다. 뭔가 그럴듯해야 토론이라도 되지 않겠나? 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전선에 서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지지자들은 그의 이런 행보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조국 대표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 차례 공개되었고 이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국민에게 쌓였던 분노와 불만이 있었다. 검찰 독재 정권 때문에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위축돼 있었다며 정치인의 역할 중 하나는 국민들이 말할 수 없거나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대신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왜 이분들이 환호를 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이 하지 못하는 말을 아주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한다는 점이었다며 전국을 몇 바퀴 돌았는데 거의 100% 똑같이 나오는 말은 내 말을 대신해줘서 고맙다. 체증이 풀린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자신의 공격적인 행보가 위축돼 있던 국민의 불만을 대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총선 민심을 받아들일 생각이나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한마디로 오불간언으로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나는 내 길 간다라며 모든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어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것이 아니다. 출발은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에서 나왔고 그때 덮여졌다가 다시 나온 것이라며 그 과정도 매우 궁금하다. 지금 보면 김건희 씨의 공범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렇다면 그 보고서가 옳았다는 얘기 아닌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감추려 하는 주가 조작과 뇌물수수에 대한 특검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대표와 결을 함께하는 조국혁신당 역시 이러한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국 대표는 국민의 불만을 대변하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해외 직구 금지 발표를 사실상 4일 만에 철회하자 조국혁신당의 배수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취소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발표 후 열흘 만에 철회, 주 52시간. 근무시간 주 69시간 연장 발표 후 열흘도 안 돼 철회, 예산 4조 6천억 원 삭감 발표 후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이랬다 저랬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을 잘못 설계하는 무능, 뒤질은 나 몰라라 며 일단 발표만 하고 보는 무책임함이 윤석열 정부의 컨셉에는 맞을지 몰라도 국민의 인내심은 타들어간다라며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국혁신당과 현재 조국 대표는 제3당으로서 야권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대표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의 활동이 많은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민주 스피커였습니다.